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여기 지금 강원도 횡성의 웰리윌리파크 와 있습니다. 쉐보레가 콜로라도를 이곳에서 발표를 하고 시승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쉐보레가 발표한 콜로라도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픽업 트럭이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팔리는 픽업 트럭이 되겠습니다. 쉐보레에서는 수입차 역사상 첫 픽업 트럭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에 2002년쯤 됐을 겁니다. 크라이슬러의 다치 타코다가 있었죠. 이미 국내에 수입 판매됐던 픽업 트럭은 있었고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팔리는 픽업 트럭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잠깐 둘러볼까요? 쉐보레 콜로라도인데요. 3개 트림으로 국내 시장에 소개가 됐죠. 익스트림과 익스트림 4WD 그리고 익스트림 X 이렇게 3개 트림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가 되겠습니다. 후륜 구동인 익스트림이 3,855만원 기본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일 드라이브 기능을 더한 익스트림 4WD 4,135만원에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타일팩을 더한 익스트림 X 4,265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나왔다 싶은데요. 쉐보레가 가격 욕심을 좀 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타이어 좀 보실까요? 타이어 벌써 많이 흙이 묻어 있네요. 2565R17 사이즈의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65 시리즈를 채택하고 있죠. 사이드월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픽업 트럭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편평비를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자, 5명이 탑승 가능한 더블캡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화물 적재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물 적재함 옆으로 보면 발을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범퍼 좌우측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이렇게 게이트를 열면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한 손으로도 충분히 닫을 수가 있고요.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아주 부드럽게 열리죠. 바닥은 미끌림 방지 처리를 한 그런 적재한 바닥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조명을 둬서 야간에 픽업 트럭 짐칸에서 야간에 작업을 할 때 이 화물칸을 비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콜로라도 헤드램프가 들어와 있죠. 그 아래 안개등이고요. 여기에 블랙보드 타이가 아닌 거 보아서 익스트림 휠 드라이브 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고리들이 있죠. 준비되어 있죠. 이건 또 전기 장치들을 연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엔진 먼저 볼까요? 자, V6 3.6L 직분사 엔진이죠.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입니다. 312마력의 힘을 냅니다. 최대 토크는 38kgm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힘을 조율을 하죠. 최대 견인 능력은 3.2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3.2톤까지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엔진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힌지가 되어 있어서 쉽게 엔진 보닛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겠죠. 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보닛에는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습니다. 철판이 아니죠. 자, 이제 실내로 잠깐 들어가 보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키가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이런 반응이 될 테고요. 자, 타이어 공기압, 자, 내비게이션도 연동해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죠. 전화 연결할 수 있고요. 자, 7인치, 8인치 정도 되겠죠?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픽업 트럭이니만큼 실내에 아주 편의 장치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편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화물칸 램프를 켤 수가 있고요. 이게 차선 이탈 경고 장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차 보조 장치. 그리고 이거는 견인, 트레일러 견인을 할 때 작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열선 시트, 등받이에 히트, 등받이만 열선을 넣을 수가 있고요. 등받이와 좌석 다 열선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변속기고요. 수동 변속은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죠. 엄지손가락으로 쉬프트 업, 다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깊은 센터 콘솔 가지고 있고요. 글로브 박스입니다. 마무리도 잘 해놨습니다. 단차 없이 잘, 틈새도 잘 막아놨고요. 재질의 단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사륜구동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EH 오토 4H4L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향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3.2회전 정도 넘어가죠. 상당히 조향비가 큽니다. 스티어링 휠이 많이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이 조향비가 큰 게 스티어링 휠이 많이 돌아가는 게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路面에서 전달되는 충격들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는데요. 자, 무릎 앞 공간, 주먹 하나 빠듯합니다. 내려갈 때는 완 버튼, 그리고 올라갈 때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시트 재질은 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죠. 뒤쪽에 보면 이런 USB 포트 2개, 12V 전원구, 그 밑에 간단한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트 아래 보면, 그 전에 여기 보실까요? 뒷좌석에 이렇게 뒤로 유리창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화물칸에 이제 큰 강아지 정도 태울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 부분을 열어서 개와 교감을 나눌 수 있을 테고요. 뭐 급할 때는 간단한 짐 여기서 가까이 있을 때는 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뒤에 창을, 개폐가 가능한 유리창을 만들어 놔서 좀 더 기능적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트레일러는 보이시면 이제 토바에 연결을 하는데, 기존 차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걸로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쓸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따로 옵션으로 이걸 장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 고객님의 트레일러에 맞춰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건데, 카메라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탑승을 하셔서 보시면 편한데, 어차피 저 차량을 탑승을 하실 거기 때문에 모니터에 표시되는 거는 저희 탑승하셔서 하시고, 얼마나 금방 아무 가이드를 주변에 해주지 않아도 얼마나 금방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발해주세요. 지금 타이어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딱 맞출 수 있게 카메라 앵글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의 이 볼 위치나 수직 수평을 맞출 수 있는 이게 모니터에 제공이 돼서, 네,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트레일러마다 사용하는 그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혼자 이게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맞춘 다음에 이제 그 체결을 하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오면은, 네, 그리고 브레이크만 해제를 하면 이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차량에 비해. 얘를 위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조향을 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어디로 볼이 가는지가 가이드가 되는 거니까요. 핸들로 맞추셔야 되는 거죠.
사이드로 거기로 네네. 가게, 가이드라인이 거기로 가게 네. 맞춰야 된다. 지금 조금 지나쳐가지고 어쨌든 카메라까지 없는 차에 네. 저걸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렵고요. 그 어디 누가 있는지 있어야죠. 모르니까. 네. 시스템. 내려서 보고 다시 타고 막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메라만 있으면 사실 한 80%까지는 쉽게 그러네요. 하고요. 거기서 한 10% 정도가 이 라인으로 맞춰집니다. 네, 트레일러 표시가 돼 있죠. 이거죠? 예, 이 버튼이 있고요. 토월 모드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토월 상태고요. 모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활성을 하면은 이제 변속 모드가 약간 바뀌게 돼요. 이제 최대한 견인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드라이브 놓으시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넓게. 트레일러 쭉 견인을 가셔서. 해보겠습니다. 트레일러 견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 와서 처음 했습니다. 바깥으로 넓게 최대한 돌아야 되네요. 바깥으로 넓게.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지금 뒤에 있는 카라반이 길이가 한 6m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긴 카라반입니다. 뒤를 봐, 앞으로 코스를 봐.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주행하시면 돼요. 하여튼 왼쪽 바깥으로 네, 최대한 여기, 예. 붙어서 돌면 되네. 아니 네, 뒤쪽으로 이쪽에서는 이제 저쪽으로. 왼쪽 코너니까 바깥으로. 예. 여기는 이제 아. 아주 많이까지 바깥으로 가실 필요 없고, 네. 저 이제 직각 코스에서는 좀 많이 바깥으로 가셔야 되고. 야 저게 몇 톤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제 아슬아슬하게 닿을 수도 있어요. 예, 보이시죠? 오케이. 네, 야,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말하느라고. 네, 네. 이게 몇 톤이죠? 지금 이제 1.8톤으로 1.8 지금 톤. 카라반이. 거의 근데 무게감이 없네요. 예, 무게감이 없죠. 그냥 혼자 달리는 듯한 느낌이 나죠. 뒤에 안 보면 그냥 혼자 편하게 네. 달리는 그런 느낌인데. 달려봐야지 알죠. 자, 더 빨리 더. 뭐 뒤집어지는 걸 몰라 그래? 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되게 빨리 달려봤는데. 오른쪽으로. 자, 이제 오른쪽으로 붙이셔야 되고. 자, 이제 90도 이제 왼쪽 코너인데 더 가셔서 좀 더 가셔서 가는 게 좋아요. 예, 이 정도면은 이렇게 돌 겁니다.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되어 다시 또 있는지. 저쪽 붙어야 되겠다. 미러에 자, 미러가 카메라가 위가 사각지대가 그래서 카메라가 있긴 한데 이 카메라에서 확인이 안 돼요. 예 여기 네. 사이드 미러 위로 자, 우회전. 오른쪽으로. 볼록 렌즈로 보이네. 두 번 꺾게 생겼는데 우리. 자 조금 좀 네, 여기는 이제 여유로울 거예요, 되게. 심각합니다. 네, 다 오히려 바깥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여기서는 트레일러 그냥 달지 않았다 달지 생각하고 않았- 네. 그냥 이 시야만 그쵸. 확보를 하고 가면 되네. 근데 잠깐 시야 놓치면 닿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 저희가 뭐 널찍하게 코스는 좀 널찍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 정도면 트레일러 해서 한번 그렇죠. 욕심이 올만한데요. 네. 아, 확실히 브레이크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네요. 자, 4L로 넣고 오프로드 코스 출발합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요. 네. 예, 뒤에 넣고요. 자, 이제 범피 코스를 지나가게 될 텐데요. 자, 범피 코스에서 내려가실 때는 브레이크를 소프트하게 밟아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브레이크. 자, 악셀은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밟아주시는데, 이게 지금? LSD가 네. 오케이.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락킹 디퍼런셜이 작동되고 있는 걸 그렇죠. 네, 느끼신 겁니다. 내려가실 때는 가속을 부드럽게. 오이구 부드럽게 밟아도 툭툭 떨어지네요. 코스를 아주 세게 설계를 해놨어요. 네, 소프트하게 브레이킹을 조금씩 밟아주시면서 아세는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좋습니다. 이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길인데 슬슬 차가 움직입니다. 여기 지나면서 이제 바디 강성이 얼마나 강한지도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스티어링 조향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앞에 놓고 가면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안전하게 해차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수로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수로 코스 진입하실 때는 네, 브레이크 소프트하게 밟아주시면서 천천히 진입을 해주시고, 도강하실 때는 10km 속도로 가주시고, 지금 물 깊이는 약 80c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천천히 80cm의 물 들어가고요. 자, 이제 이제 도강하도록 갑니다. 하겠습니다. 네, 속도는 최대 10까지. 네, 아셀 밟아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지날 수 있는 코스. 자, 다음은 워드 코스가 되겠습니다. 길을 지났습니다. 다음에 진흙. 네, 우측, 네. 경사면을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다음에, 자, 이제 왼쪽으로 스티어링 조향해주시고, 나가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세게.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제 쉐보레 콜로라도 타고 오프로드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어디냐, 횡성의 웰리윌리, 이름도 어려워요. 웰리윌리 파크에 와 있는데요. 자, 산 위로 올라가는 오프로드 약 20분 코스 올라가고 다시 되돌아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일단 조수석에 앉아서 시작을 합니다. 서스펜션이 뒤에 판스프링, 립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친 면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많은 짐을 실을 때를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이 없이 지금 빈 차 상태로 움직일 때는 다소 좀 덜컹거리고 거친 면이 도드라질 수가 있겠죠. 오늘 아마 오프로드 위주로 시승이 진행이 되고요. 온로드 시승은 온로드 시승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V6 3.6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가솔린 엔진입니다. 자연흡기이고요. 특히 픽업, 뭐 이렇게 정교한 기술, 정교한 엔진 기술을 요구하지 않죠. 큰 힘이 필요해? 배기량을 늘리면 됩니다. 배기량을 늘려서 큰 힘을 만들어내서 많은 짐을 싣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312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38kgm가 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엔진을 컨트롤 하고요. 여기에 특별한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아우, 경사도가 상당한데 거뜬히 올라가네요. 거뜬히 올라가야죠. 또 이게 뭐 그냥 장난감 같은 차가 아니죠. V6의 3.6L 300마력이 넘는 힘을 가진 차인데요.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거뜬히 너끈히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6기통으로 움직이다가 차의 부하가 적을 때, 순항한다거나 짐이 적을 때, 달리는 차의 부하가 적을 때는 6기통을 다 쓰지 않습니다.
2개 실린더는 재워버리고요. 4개의 실린더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실린더 4개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굳이 6기통을 다 활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효율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픽업 트럭 차의 무게도 있다 보니까 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연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연비 EWD 기준입니다. 리터당 8.3이라고 합니다. 좀 그 정도야 싶죠. 아무래도 연비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연비죠.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비틀비틀 노면의 충격을 잘 이겨내면서 힘차게 올라갑니다. 흙먼지 폴폴 날리고 있고요. 가끔씩 젖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트렁크에도 뭐 좀 짐 좀 싣고 올라가면 훨씬 더 리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어차피 오프로드에서는 노면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그 충격을 즐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스티어링 휠이죠. 스티어링 휠 아까 살펴봤듯이 3.2회전, 3.3회전 정도 좀 여유 있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유격도 좀 있고요. 그래야지 오프로드에서 노면 내에서 타이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그 조향 간섭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오프로드 달리기를 염두에 두는 차들은 항상 조향비가 크고요. 3회전 혹은 그 이상의 조향비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유격도 갖게 됩니다. 그게 오프로드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이 차는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는 걸로 봐서 익스트림 4WD 트림일 텐데요. 파트타임 4x4 그리고 오토가 가능하고요. 전방 충돌 경고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큰 힘이 없겠죠. 물론 전방 충돌 경고 기능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고 기능입니다. 직접 차에 조향에 개입한다거나 브레이킹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고까지만 해준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견인 트레일러링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차 트레일러 모드를 택하게 되면 상당히 편안하게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직접 그 트레일러 연결도 해보고요. 트레일러를 타고 움직이기도 해봤는데 여기 보면 토우홀 모드가 있어요. 토우홀 모드를 눌러서 토잉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약 1.8톤, 3.2톤까지 견인할 수가 있는데요. 1.8톤의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움직이는데도 거의 부담감 없이 트레일러를 연결했는지 느끼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전할 때 차 폭에 특히 위에서 운전해야 되는 것만 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구동계통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는 히치 어시스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요. 기어를 후진에 넣으면 이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차를 정확하게 움직이면 그 끝에 트레일러의 연결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러와 차의 연결구를 서로 일치를 시키면 거기서 차를 멈추고 트레일러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게 아주 편하고 쉽더라고요. 만약에 카메라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 뒤에 조수 한 사람이 가이드를 해주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서너 번 이상 차를 전후진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아주 쉽고 편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개발된 픽업 트럭이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쓰임새 있게 차를 활용할 수 있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이 3,855만원서부터입니다. 후륜구동 익스트림 트림이 3,855만원이고요. 익스트림 포일 드라이브 트림이 4,135만원, 거기에 스타일팩을 더한 익스트림 X 트림은 4,265만원입니다. 4,265만원이 최고 가격이죠. 뭐 어떻습니까? 좀
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생각보다 비싸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좀 싸신가요? 가격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요. 그동안 쉐보레가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신차 출시를 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에 비한다면 이번 그 쉐보레 콜로라도의 가격은 그나마 좀 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은 다 되어 있고요.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해서 특히 이 차 그렇게 도심에서 사용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체의 덩치가 크고 트럭이고 하다 보니까요.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픽업 트럭이죠. 워낙에 도심 지향의 차는 아니죠. 이제 시골에서 농장을 한다거나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오너들이 이 차를 주로 타게 될 텐데요. 그들의 사용 목적에 맞춰 본다고 한다면 크게 흠잡을 것은 없는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항로를 아주 잘 움직이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물론이고 온로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운전석으로 건너가서 제가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건너가시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운전석에 앉았고요. 시트는 전동식이네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왼편에 보면 조절 모드가 있죠. 오토가 있고요. EH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가면 알아서 ZWB를 조절을 하고요. 노면에 자갈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순간순간 미끌미끌하는 느낌도 있고요. 4L로 감속하기 위해서는 시속 5km 미만으로 속도를 줄여야지 변속이 됩니다. N모드에서 다시 돼야 되고요. 4L로 변속하기 위해서는 차량 정지해서 변속을 해야 되는 정지해서 기어 중립으로 간 뒤에 변속하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이동 중에 하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많네요. 시속 5km 미만일 것, 변속기를 N으로 할 것 등이죠. 그냥 4H에 놓고 움직입니다. 약간 동산을 내려갈 때는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변속 레버가 L 레인지가 따로 있고요. 또 하나는 다운힐 어시스트가 없군요. 자, 노면의 진동이 지속해서 이 차로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아래 뭔가 버튼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은 오디오 조절, 볼륨 이런 부분들이고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을 하려면 변속 레버를 쥐고 엄지손가락에 닿는 부분에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시프트 업다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단 상태로 가는데도 계속 탄력을 받아서 속도를 붙이면서 내려갑니다. 다운힐 어시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겠죠. 어쨌든 이 차 픽업 트럭이고요. 아메리칸 스타일의 어떤 그 실용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입니다. 올해만 그 콜로라도가 14만 대가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픽업 트럭이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의미가 큰 차죠. 미국의 대중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가 바로 픽업이죠. 포드의 F150, F 시리즈, 그리고 콜로라도 같은 이런 그 GM의 픽업들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라는 얘기죠. 그만큼 픽업 트럭 시장을 내주지 않죠. 미국 시장이. 미국이 수입 장벽을 치는데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세를 높이 매기고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픽업들을 견제해서 적어도 미국산 픽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들도 어지간하면 픽업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예민한 미국인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도 픽업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미국 사람들의 정서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교감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얘기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나타를 친숙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사람들은 이 픽업 F150 그리고 이런 그 GM의 콜로라도 같은 이런 픽업들을 상당히 어떤 그 국산차라는 개념으로 친숙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위해서 개발된 차, 미국 시장에 아주 정확하게 조준돼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하고는 좀 어긋나는, 조금씩 핀트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한국 소비자들이 이거 왜 이렇지 하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V6 3.6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서 큰 힘을 내는 이 차를 1년에 자동차세 28,500원 정도만 내면 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 2대의 픽업 트럭입니다. 국산차에서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수입차에서 바로 이 차 콜로라도가 되는 것이죠. 자, 1년에 자동차세 28,500원만 내고도 탈 수 있는 수입차 그 자체로도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이 차 서울 수도권보다도 지방에서 강원도나 뭐 이런 목장, 뭐 농사 짓는 또는 현장에서 건설하는 분들 중심으로 수요가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충실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수입차인데다가 가격도 그렇게 아주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자동차세도 합리적 28,500원, 3만원이 안 되는 자동차세를 내면 되니까 말이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차 욕심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너에 돌아가는 오르막길인데요. 툭 밟으니까 거뜬히 올라갑니다. 어이쿠! 자, 노면 충격도 출렁출렁 하면서 건너가고 말이죠. 이 주행 모드는 따로 없군요. 에코, 스포츠, 노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 스포츠고 살짝 밟으면 에코고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스타일이죠.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너무 기본적인 소재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플라스틱 이렇게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다 싶고요.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쓰임새 많은 또는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인테리어 소재들은 너무 좀 무성의하게 혹은 너무 저렴한 소재들 위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워요. 다운힐 어시스트가 없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특히 내리막길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런 다운힐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차에는 그게 없습니다. 특히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포일 드라이브 기능을 가진 픽업 트럭으로서 다운힐 어시스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시동 키도 차의 덩치나 기능에 비해서 보면 이거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조그만 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동을 걸면 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그 위풍당당한 체격을 가진 픽업 트럭의 키가에게 조그만 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언밸런스하죠. 어느새 잠깐 탔나 싶은데 이제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오늘 콜로라도 발표 현장에서 잠깐 시승해보는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오르막 내리막 도합해서 30분 정도 이 차에 탔나 봅니다. 오랜 시간 차근차근 이 차를 둘러볼 기회는 아니었다, 그럴 환경은 아니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브레이크 밀린다 이거. 브레이크가 아주 급경사인데요. 끝에 가서
살짝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려오는 그 가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제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금방 또 속도 제어를 해내네요. 어쨌든 상당히 재미있는 오프로드 시승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승, 오늘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고 실시한 오프로드 시승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